네, 안녕하세요. 놀이치료사 겸 임상심리사 유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임상심리사 1급을 따게 됐잖아요. 네. 원래 2급을 올해 되긴 했지만, 또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1급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검사에 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 발달 지연에 이제 이슈가 있는 분야에서 강의 의뢰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영상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주전공에 맞게 발달 지연 특성 아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오늘은 이제 자폐 아동들이 반향어를 하는 그럴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이제 반향어, 반복 행동일 때 이제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인 언어 상호작용 방법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모님들 상담 중에서 정말 많이 질문을 하신 주제입니다. 아이가 자꾸 따라 말해요. 질문하면 그대로 반복해요. 어떤 동화 속의 대사, 만화 속의 대사를 계속 말해요. 이거 고쳐야 하나요? 라고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물론 이제 아이가 진단을 받은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의 반향어의 특성일 수도 있지만 진단이 받지 않은 아동들 중에서도 어떤 상호작용 방법이 미숙하거나 언어 지연이 있거나 그다음에 아직은 특별히 진단받지는 않았지만 계속 관찰해야 되는 아동 중에 이런 특성을 보이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영상에서는 반향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즉시 반향어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 지연 반향어에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반복 행동과 함께 나타날 때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를 놀이치료사 입장에서 전문가의 시각에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향어라고 하는 것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반향어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문제행동 아닐까요? 언어 발달이 안 되는 건 아닐까요? 따라 말하는 걸 바로 즉시 고쳐야 하는 게 아닐까요? 반향어를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질문하게 되죠. 하지만 먼저 말씀하고 싶은 건 반향어는 아이의 그런 특징일 수 있지만 얘의 수준에서 나름의 소통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먼저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그 반향어 하는 것 안에서 상호 소통, 교류, 맥락에 맞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스며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향어는 자폐 스펙트럼 아동에게 나타나는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상당수 아이들이 언어 발달 과정 중에 거쳐가는 단계이기도 해요. 아이가 언어가 는다라고 하면 누군가의 말을 따라하거나 어디서 들었거나 책에서 봤거나 했던 것들을 기억해서 그걸 반복적으로 무언가 소통하고 싶어서 아니면 다른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해야 될지 모르고 그걸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것들이 다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를 막 못하게 억제할 것이냐 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억제만 하게 된다면 누군가 의사소통하는 그 길들이 더 이렇게 막히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어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촉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향어에서도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크게 즉시 반향어, 그다음 지연 반향어가 있어요. 즉시 반향어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바로 따라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물 마실래? 라고 하면 아이가 물 마실래? 라고 이제 반복적인 특정을 하는 경우가 있죠. 저도 지능검사를 하게 되거나 심리검사를 하게 되면 제가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 상대 아이가 저의 뒷말투나 문장을 전체 따라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즉시 반향어다. 그래서 질문을 이해 못했다기보다는 적절한 대화를 찾는 가능성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발달 지연이 그러니까 심할 경우에는 질문 자체에 대해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전의 것들을 그냥 지시 수행하는 것, 따라하는 행동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적절한 대답을 잘 찾지 못하기 때문에 무언가 반응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전 말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듯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지연 반향어라고 있어요. 지연 반향어는
예전에 들었던 말을 시간이 지난 후에 반복을 하게 됩니다. 어떤 동화 속의 대사, 부모님이 했던 말, 치료실에서 들었던 문장, 겉보기에는 맥락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현재의 어떤 상황과 감정인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핵심은 왜 저 말을 했을까 해석하려고 하는 의미가 중요해 보입니다. 즉시 반향어일 때 반복적으로 따라할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반응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즉시 반향의 경우에는 언어의 틀이 아직 부족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부모님들이 흔히 하는 반응이 있죠. 따라하지 말고 대답해. 제대로 말해봐. 하지만 이 반응은 아이를 위축시키게 할 수 있게 되고요. 엄마랑 무언가 소통하고 이야기하는 거가 흥미있지 않고 재밌지 않다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대신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엄마가 뭐 사과 먹을래? 라고 하면 아이가 또 사과 먹을래? 따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응 사과 주세요 라고 말해도 되고 싫어요 라고 해도 괜찮아. 그래서 무언가 아이가 조금 간단하게 의사표현할 수 있는 아이면 선택지를 줘서 두 가지 중에서 조금 더 맥락에 맞게, 의도에 맞게, 자기 생각에 맞게 따라하는 부분들을 연습시키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선택지를 준다는 거 잊지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핵심은 아이가 반향어 했다고 해서 그거를 틀렸다고 너무 많은 지적을 하게 되면 결국 누군가 소통하는 것은 불편해, 싫어, 얘기 안 할 거야, 나 혼자 놀 거야, 혼자 아무 말 안 하고 요거만 할 거야 라고 이제 이렇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틀렸다고 너무 지적하지 않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짧고 명확하고 반복 가능한 문장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을 보여주시고 반복을 통해서 아이가 모델링을 할 수 있게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까 지연 반향의 경우에는 더 중요한 건 해석입니다. 의도적인 해석. 그래서 보통 얘가 갑자기 말을 하게 되는 거. 그러면 이제 뜬금없는 말처럼 들리게 됐는데 그 상황에서 얘가 왜 그 말을 했을까를 연유해 두면은 무언가 하기 싫은 활동을 앞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하기 싫다라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들이 아이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갑자기 무언가 어떤 만화나 뭐 그 동화에 나왔던 톤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예요. 지금 하기 싫다는 뜻이구나, 싫어요 라고 말해도 괜찮아. 이렇게 무언가 의도를 추측해서 언어로 정리해주면 점점 아이는 자기 표현 하는 문장이 전환이 됩니다. 지연 반향을 할 때는 아이가 어떤 맥락에 갑자기 요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해 주는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반복적인 놀이와 반향어가 함께 있을 때 반응해야 될지 생각해 볼게요. 자폐 스펙트럼 아동은 반복적인 놀이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제한된 관심사, 자기만의 룰, 루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벗어나게 되면 저항하는 게 심해지죠. 폭발적인 반응은 또 나타날 수도 있고 언어적으로 공격적인 표현들도 나올 수가 있고 이탈한 행동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반복 놀이 속에서 안정감을 느낀다는 그것을 이해를 하시면서 놀이를 보셔야 돼요. 자동차를 같은 길로 굴리고 같은 소리를 반복하고 같은 문장을 반복하면서 안정감을 느끼는 겁니다. 반복성을 통해서. 그런데 이거를 무조건 못하게 하면 아이가 불안이 이제 커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대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패턴 속에서 작은 틈, 스며들 만한 약간의 작은 틈을 만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를 계속 굴리며 부릉부릉 반복한다면 빨간불이야 멈춰볼까? 라고 놀이를 한다면 후추 간을 하는 것처럼 놀이도 안정된 틀 안에서 약간의 사소한 변화, 약간의 변화는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놀이 큰 흐름을 깨지 않는 선에서 조금만 변화를 주게 돼요. 그래서 그 반복을 억제하지 않고 약간 확장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새로운 단어, 새로운 어떤 확장, 새로운 이야기들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정해놓은 큰 틀 안에서 약간 작은 소품 아니면 작은 변화, 작은 이야기들을 아주
작게 제공해 주면서 서서히 확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 피해야 되는 반응이에요. 주의해야 되죠. 그만 따라해. 왜 이렇게 이상하게 말해? 무시하고 대화를 끊어버리는 경우 안 돼요. 억지로 교정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들은 아동은 내 말 틀렸다. 말하지 않는 게 낫다. 엄마랑 노는 게 싫다. 나 혼자 놀아야지. 라고 하면서 뭔가 상호작용하는 교류의 기회야말죠.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주의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부모님이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 반향어는 목표가 꼭 없앤다기보다는 그거를 하나의 소통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또 언어적인 교정, 물론 이제 발음이 불정확하게 말하고 문장이 되게 이상하게 말하면 원래 교정해 줄 수 있지만 뭔가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도에 대한 해석들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반복을 끊지 않고 확장을 해주세요. 아이가 자동차를 굴리고 있다면 그 굴리고 있는 자동차 속에서 무언가 다른 소품들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빨간 색깔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빨간색 점토를 제공해 줬어요. 그래서 막 만지다가 그걸 또 뭘 만들까 하다가 얘가 어느 날 사과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무언가 점토를 가지고 만드는 거. 만지면서 이거는 레몬 터널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이 주도적으로 레몬 터널에 아이가 좋아하는 매체, 좋아하는 자동차들도 아이가 좋아하지 않는 그다음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도 같이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노래했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반복을 끊지 않고 확장해 주신 것들이 필요합니다. 치료실 상황에서도 반향어가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모든 질문 따라 하게 돼요. 하지만 의미 읽어주고 짧은 모델을 제공해주고 놀이 안에서 확정해주면은 어느 순간 조금 줄어들고 자발적인 문장이 조금씩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향어여도 나도 소통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를 기반으로 해서 서서히 확장하는 방법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향어가 반복될 때 오늘 배운 세 가지를 기억하셔서 의미 읽어주기, 짧게 모델링하기, 놀이 안에서 확장하기 이런 방법들을 제공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부모님들의 불안을 조금 덜어드렸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놀이치료사 겸 임상심리사 유윤이었습니다.